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은행 파산 관련해서 조금 우려가 컸던 부분이 그게 이제 선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안도한 부분이 있고, 또 은행 폐쇄가 오니까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가 SBV 아니 SBB 아이 진짜 짜증나. 그 원래는 이제 옛날 노땅식 발음으로 SVB인데 SBB 예. 요거에 대한 예금 전액 보증으로 이제 불을 끌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여기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뱅크런 조짐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국이 예전과 다른 이거 또 재미없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이 된 게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본능에 충실한 게 가장 갈등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본능에 대한 어떤 짜릿함을 느끼는 것은 이 금욕적인 생활이 또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매일 술 먹고, 매일 그러니까 자극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금욕적인 활동하다가 한번 그런 거, 예를 들면 담배를 끊는다고 하고 있다가 한 몇 달 만에 저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주변에서 담배 냄새 맡으면 이 기분이 아주 아찔할 정도로 좋다고. 그래서 이 금욕이 우리 본능적인 활동을, 금욕적인 생활이 바탕이 돼야 본능적인 활동에 아주 좋은 자극을 주고, 그게 내가 살아있구나, 삶의 활력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우리 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하고, 또 서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하면 결국은 본능이란 게 그렇습니다. 생존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자를 죽이게 되는 게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금욕이 없으면 결국은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미국에 넘어간 사람들은 청교도들이고 이 금욕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건강했고, 프론티어 운동을 하면서 이 미국의 오지들을 조금씩 없애 나가면서 미국 안에서만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남북전쟁 하면서 유럽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미 미국의 경제는 세계 1차 대전 전에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미국 전체 철도 길이가 유럽 전체보다 더 컸던 그런 시기였고, 이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병이 들었냐면, 이상한, 그냥 이게 좀 구시대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솔직히 생각만 해도 막 토할 것 같고, 발로 확 까버리고 싶고 진짜 별로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기주의를 포장한 각종 활동들, 성별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걸 통틀어서 이제 PC주의라고 하는데, 이 PC주의가 등장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은행들 문제도 사실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은행은 철저하게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을 하고, 신용도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PC주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지,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좋은지, 전혀 은행의 대출 성격과 무관한 부분에 심사 점수를 부여를 하고,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쪽에 많은 대출이 갔습니다. 당연히 은행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은행을 소유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소유하는 구조니까
이 중앙은행을 바탕으로 통화 공급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지만 미국은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하고 연준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연준에 돈을 갚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마어마한 금리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걸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당장 위기가 올 수 있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중국, 일본 수준으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되면서 또 제로 금리로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제로 금리 가면 물가가 오른다. 안 오릅니다. 물가가 그냥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바른 정책으로 갔을 때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인데 미국은 지금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준까지 왔다.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쟤네도 부채가 너무 많다. 이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겠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혼란은 있겠지만 미국 은행들의 어떤 폐쇄 조치가 결국은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에는 궁극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반등했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회복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공매도를 노리는 이런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에 또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 대응은 현물하고는 아주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킬 수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버린 자리가 요 갭자리니까 갭에 들어가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버렸는데 당일은 더 내려갔지만 결국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끝나는 시점에 요 과열의 어떤 양상, 결국은 상대 강도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세가 꺾인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꺾이냐 타이밍을 잡아서 때리면 되는 거고 그때 때렸을 때는 이제 한번 지지를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 지지선이라는 것도 두들기면 약해져서 깨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고 그리고 이게 고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일이 더 일어나기 쉽다라는 거니까 다음번에 내릴 때는 제대로 매도를 해서 150%, 200% 수익을 인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자신감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SM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또 시간 할애를 통해서 분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보시면 제가 밴드에 요 SM 관련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게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요 주식 부동산 태양광 전환사채 요 밴드입니다. 보시면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기 이제 뭐였지 구글 폼 작성하시고 가입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올린 게 뭐냐면 단기 대응 전략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다. 그래서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그리고 SM의 주력 시장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건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너무나 과열이 돼 있으니까 14만 원대 후반에서 이제 SM 주식 선물 매도를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상보다 너무 빨리 SM과 카카오와 하이브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게 하이브도 이 공개매수 응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가 공개매수 응하면 자기 주식을 전부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면 이제 공개매수에 응하는 거는 단기 매도 차익에 대한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1,000억을 버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일찍 터뜨려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 공개매수에 응하면 반밖에 못 팔게 됩니다. 그럼 반은
이미 자기들이 매수한 12만 원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거라서 15만 원에 반을 팔고 나머지 9만 원에 팔면 본전밖에 안 되는. 본전은 됐는데 이수만 전 최대 주주하고의 계약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직전까지는 끌고 가겠다. 공개 매수 응모 직전까지는. 예, 그래서 직전까지 끌고 가서 응모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폭락을 하면 이제 한 150% 수익인데 14만 원대 후반에 매도를 하고 하루 만에 10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오늘 하한가 갔으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다라는 거. 제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끔 이런 확실한 게 나오고, 예,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분석해서 이런 것만 잡아 나가도 얼마든지 또 시장만 따라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돈을 버는 게 이미 저는 1년에 18억도 벌어봤고,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버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이 생각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제 생각의 어떤 의식 흐름의 변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예, 그리고 이 공개매수 대응 전략도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끌고 가다가 하이브가 응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유지가 될 거니까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수량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하에서 사서 공개매수 응모하면 되는데 미리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14만 6천 원이 아니라 이제는 11만 원입니다. 절반만 응모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한 70% 정도 응모를 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11만 원에서 15만 원, 4만 원 이익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만 원이 아니라 양도 차익 과세가 있으니까, 양도세가 있으니까 3만 원 정도에서 8만 원. 그래서 목표가인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공개매수 응하고 남은 물량 8만 원에 팔면 본전이다. 그래서 11만 원 이하에서는 단기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거 변경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이거 수정한다고 혼났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그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왜냐면 혹시라도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네, 그래서 이 무위험 전략은 그 변수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 변수에 대해서 이게 변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달라지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14만 6천 이하에서 사라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예, 진짜. 예, 그러니까 항상 제 말의 근거를 보시고 판단을 선별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식의 흐름. 자, 저는 하이브의 전략을 생각해서 당장 금요일에 이제 매도를 고민을 했지만, 뭐 공개매수 응모할 때까지는 이 가격 비슷하겠네, 그럼 굳이 미리 선물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 선물 매도하려고 했는데 매도했으면 한 방에 100% 수익인데 하루 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선물 한 3월 26일까지, 그러니까 한 24일 정도에 매도를 해야지 천천히 보다가 뭐 그때까지는 가격이 유지가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미리 터뜨리면 주가 폭락해가지고 자기네 공개 매수에 응모해도 주식 다 팔지도 못할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할까? 그냥 질질 끌다가 응모 마지막 날쯤에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응모를 하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이브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난 변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전에는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유롭게 24일에 매도해서 끝나고 나면 폭락해서 150% 챙겨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결과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 매도하려고 했는데 나 100% 그냥 날렸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의
흐름, 결과가 나온 후에 의식의 흐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에이, SM 그 선물 매도했다가 하이브가 더 높은데 공개매수 하면 어떡할 할 거야. 지금 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러면 나 긴가민가 하는데 저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선물 매도 안 해야지. 이러다가 폭락했습니다. 나 진짜 선물 매도하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게 한마디 떠드는 바람에 내가 그걸 말려서 못했다. 자,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큰지, 그리고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결과가 나오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1번 할까 2번 할까 고민하다가 1번 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1번 하려고 했다가 2번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번 할까 2번 할까 하다가 1번을 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고민했던 거 자체가 증발해 버립니다. 당연히 난 알고 있어서 1번 썼는데 그래서 맞았는데 우리 머리라는 게 얼마나 이걸 착각이 심하고 멋대로 생각을 해버리는지.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 탓을 쉽게 하는 예전부터 그런 남 탓의 문화가 크기 때문에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덤탱이 쓰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후회라는 거고 다음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남한테 의지를 하게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 말 들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주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려드렸는데 이 보고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말 새벽에 이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이 글로. 여기 이슈 분석 여기 이 글로 인수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한 30.48%가 참여를 할 것 같다. 하이브 이수만 다 참여하고 국민연금도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수량 분석한 겁니다. 기타법인이 최근에 5% 정도 샀고 컴투스가 4.2% 있으니까 얘네들만 해도 30.48%인데 소액주주까지 치면 35% 매수량보다 훨씬 늘어나서 안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한 걸 다 공개매수 응모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 후 공개매수 응모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높은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침 되기 전에 새벽 3시 36분에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올리더라도 못 보시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또 14만 6천 원 밑에서 사라고 해서 아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흐름이란 것은 결과가 나오면 나도 놀랄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람도 망각의 동물이라서 앞에 그런 고민했던 걸 의식을 하지 않으면 저처럼 이랬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내가 착각을 심하게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멋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니고 무조건 남 탓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가 오른다 내린다 보다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11만 원 이하로 가면 그 단기 공개 매수 응모해서 차익 보고 나머지 8만 원을 팔아도 남으니까 어느 정도 하방에서 지지력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11만 원 이하에서는 단기 매수 전략 후에 공개 매수 응모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 매매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뭐 그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제가 분석한 대로는 공개매수 끝자락에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매도를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12만 원, 11만 원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뭐 이쯤 되면 청산을 했을 겁니다. 오늘 하한가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선물은 하한가를 갔습니다. SM은.
예,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제가 100%가 아니라 뭐 기껏해야 한 60에서 70%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이것도 이제 뭐 당연히 말씀드리지 안 됐을 건데, 제가 이런 어떤 자기 객관화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금요일에 미리 올려놓지 않았냐, 뭐 등등. 아무 부질없는 거고, 그런 것만큼 다음 매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개 매수는 취소가 안 됩니다. 수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올려드린 카페 글 보시면 되시지만 30.45% 정도가 이미 응모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폭락하기 전 14만 원 정도에 유지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겠지만, 아니 응모하지 않겠지만 15만 원에 11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응모하면 훨씬 더 차익이 생기니까 응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예상은 한 70% 정도 주주들이 응모를 하지 않을까. 귀찮아서 덜 할 수도 있지만, 이 70% 정도 응모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그냥 50%는 응모해서 15만 원에 팔리고 50%는 시장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1만 원 정도가 돼야 손익분기점이다. 그 이하로 갔을 때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행하지만 않으시면 팔랑팔랑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크리오스는 상장 기술 특례 상장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수주량을 보면 흑자를 해서 이제 상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저 수주한 게 비좁은 개살구일 수도 있고 실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난다면 뭐 정상적으로 흑자 나서 상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이고, 요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말에 이제 관리 종목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도 오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저 선물 대응 전략 신속하게 발빠르게 아침에 이제 추격으로 매도 한 13만 원 정도 해서 선물 매도를 했다면, 그럼 이제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커졌을 건데, 여기 쉽지 않구나. 가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게 이제 하이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보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자신감에 스크래치가 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중에 이제 영신금속 봐야 되는데, 영신금속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관 일부의 변경, 사명 변경을 합니다. 자, 사명 변경이 뭐라고 되냐면 이제 YM으로 됩니다. YM이 영 모바일, 영 모바일, 영 모빌리티. 예, 갑자기 저걸 왜 모바일로 읽었지? 영 모빌리티로 바뀌는데, 이 영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영신금속이 그동안 이 볼트 너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모빌리티, 즉 자동차의 주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고, 사명을 바꾸는 부분, 영 모빌리티, YM, YM, 영신금속 YM. 약간 영신금속보다는 YM이라는 사명이 그나마 덜 올드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바꾸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 간다라는
좀 상징적인 거고, 이 이름 바꾸는 건 이제 경험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바꿨을 때. 근데 크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크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세탁을 하자.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호비지수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미친 미친 짓을 하다가 이름 바꾸고. 근데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세미콘 라이트가 SL 바이오닉스로 바꿨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름으로 너무 악명이 높으니까 이제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데, 영신금속이 악명이 높아서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통상 이제 사명을 변경하면 주가가 크게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총회가 3월 30일인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감사 보고서 나올 것이고, 뭐 회계적인 이슈는 없을 것이고, 사명은 YM으로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자동차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신공장 가동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네, 기대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제 고려아연이 SM 다음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SM은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 여건이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이제 기존 주주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SM은 신규 주주하고 기존 주주하고의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신규 주주라는 것은 신규로 유동성이 이 종목에 투입이 된다는 거고, 기존 주주가 둘로 쪼개져서 경영권 분쟁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정된 유동성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고려아연이 덩치가 커서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과 SM하고는 또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만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SM 다음이 고려아연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빨리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SM 주식을 갖고 있던 컴투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컴투스가 이번에 큰 이변이 없으면 공개 매수에 응할 거고, 그러면 투자금의 적어도 절반은 회수가 될 겁니다. 이 절반은 회수가 되는데, 컴투스가 지금 뭐 저평가 상태인 데다가 실적이 올해 좀 나빠졌는데 SM 주식 팔아가지고 조금 이제 차익을 거두니까 올해 올해가 아니라 작년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컴투스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또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낙폭도 크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거쳐가지고 60수선을 돌파하는 단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 관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계속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유가 뭐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HMM의 인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이 HMM 같은 경우는 1년에 10조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업황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년 동안 이 회사가 15조를 벌었습니다. 시가총액보다 더 벌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17조를 벌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현대차 이런 애들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HMM의 이제 몸값이 좋을 때 한국산업은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주식을 팔 건데, 이게 이제 한 40% 되고 영구채로 찍어 놓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발행 주식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영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사서 청산을 하고 이 주식을 적당한 프리미엄을 받아서 파는 걸로, 4조 원의 프리미엄까지 하면 6조 원 정도인데, HMM을 6조 원 주고 산다라는 것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쪼그라든다 해도 6조 원이면 40%의 6조 원, 시가총액이 10조 원.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 되는데 1조 원 정도는 계속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자산이 22조로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체 사서 연구체 상환해버리면 재무적으로 더 깔끔해지니까 뭐 인수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이 현대글로비스하고 시너지 효과보다는 지금 업황이 정점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실적은 현대글로비스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측면에서 매수하는 거 괜찮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